봅시다. 자, 메뉴에 이제 등기 방법 줄잖아 봐요. 방법과 형식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우리 등기법 할 때는 항상 요걸 생각하면서 자, 표제부, 그 다음 뭐가 있죠? 갖고, 그죠?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공통점, 권리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걸 학대를 한번 해볼까요? 갖고에 대해서 학대를 해볼게요. 자, 갖고는 순위번호거든. 자, 순위번호로서 봐봐요. 자, 1다음에 몇 번일까요? 이제 2번도 모르나 봐요. 2번. 자, 2번 다음에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러면서 1, 2, 3, 4로 나가는 방법. 이게 주등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주등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눠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1. 여기에 이제 다시 1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일까요? 이게 부기등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1, 2, 3, 4로 나가는 방법. 이게 무슨 등기? 주등기. 다시 1로 나가는 것. 부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1-1에 다시 1. 그러면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도 2-1로 되겠죠.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1번이 이기겠죠. 그러면 1-1하고 2-1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1-1이 이기겠죠. 그러면 다시 1하고 다시 1에 다시 1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작품은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주등기 가로 1번 앞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원칙이라고 써요. 1, 2, 3, 4로 나가는 게 원칙이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1번 다음에 1, 2, 3, 4로 나가는 게 바로 주된 등기가 되는 거야. 주된 등기. 그래서 주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1번 다음에 몇 번이에요? 2번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그래서 독립등기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1번 다음에 2번이니까 번호를 붙여가죠. 거기에다 끝에다 이렇게 니꼴 신등기라고 써요. 자, 신등기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그러면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자, 그러면 이번에 관련돼서 그러면 A적으로 이제 A라고 하나 써놔요. 2번 앞에다 A. 자, 부기등기네. 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는 A적 측면으로서 부기등기는 자, 부기등기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종된 등기가 되는 거네. 자, 우리가 이제 지적 파트와 관련돼서 필지가 있으면 양입지가 있죠. 필지가 주된 토지, 양입지가 종된 토지가 되거든. 그럼 등기와 관련돼서는 주된 등기가 있으면 종된 등기가 있어. 그럼 종된 등기를 뭐라 그래? 부기등기. 역시 부기등기는 매년 출제가 돼요. 올해도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그럼 부기등기는 무조건 별표 5개짜리야.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야. 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A적 측면으로서 요거 한번 A적 측면으로서 이렇게 하나 써요. 법률 규정이라고 써요. 그러면 부기등기는 법률의 근거에 관한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비극이 시작돼. 주등기 부기등기를 못해서 가면 이제 뭐예요? 해석이 안 돼. 자기가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그 밑에다가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오늘은 두 가지만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첫 번째 이렇게 써놔요.
자,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해 권리.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소유권으로 파생되면 원칙적으로 주등기야.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요거는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예요.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때는 주등기로 이루어져. 소유권 이해 권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그때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전 등기죠. 그럼 한번 읽어볼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 주.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 부기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자, 요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전을 토대로 해서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요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이전 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이 붙었죠.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어때? X.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전 등기.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으면 그때는 주등기요.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으면 그때는 부기등기야. 그러면 이전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라는 것. 요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원리. 나중에 이제 오늘 빨리 책을 읽기 위해서 3개 정도는 알고 가야 돼. 그래야 이제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말소등기는 전부의 일부예요. 또 까먹었다. 두째 시간 금방 40분도 안 돼서 까먹었네. 말소등기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그럼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럼 말소등기는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자, 변경등기는 그러면 전부의 일부예요. 일부죠. 그럼 원칙상 부기등기에 따른다라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독립적으로 구성한다 주등기,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그때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봐봐요. 자, 말소회복 등기,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둘 다 맞아요. 자, 봐봐요.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등기거든. 그럼 말소회복 등기는 범위에 따라서 주등기도 될 수 있고 부기등기도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전부는 무슨 등기? 주. 일부는 부기등기.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인중개사 29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간평 문제에서도 출제가 됐거든. 자, 봐봐요. 다음 중. 여기 5번 지문에 나왔네. 간평 문제. 29회 때 우리 공인중개사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중 부기등기가 아닌 것 반대해서 가면 주등기. 부기등기가 아닌 것 그랬으니까 주등기.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부 말소회복 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세팅을 좀 잘 해놓으라고요. 봐봐요. 자, 주등기가 아닌 것 그러면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가 아닌 것 주등기.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세팅이 안 돼 있는 거야. 뭐하고 세팅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주등기와 부기등기란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라는 거예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 자, 한 번 더 써요. 세 번째. 이제 오늘은 세 번째만 깎아지 할 거예요.
자, 따지는 연습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처분의 제한이네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그때는 주등기. 자,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붙었다. 그때는 부기등기. 아까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가압류, 가처분이 있었네. 그러면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를 해서 그때는 주등기야. 전세권의 가처분 등기를 했어요. 그때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봐봐요. 자, 이런 지문이 또 뭐 단골맨이죠.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가처분 등기죠. 자, 가처분 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OX, X, 무슨 등기?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해야 돼요. 지금 급한 불이에요.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가 구분이 안 되면 봐봐요. 주등기, 부기등기가 뭐가 나와요? 한 책에 뭐예요? 책에 몇 개가 나오느냐? 수없이 나온다고. 봐봐요. 이제 사람 미쳐버려. 봐봐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나오니까 아예 이제 사람들이 돌아버려.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를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잡아놔야 된다는 거야.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봐봐요. 자, 얼마나 잘하는지 봐봐요.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란 주등기에 의한다. OX, X죠. 여기에서 중심키는 어디예요? 저당권. 그럼 앞에 뭘 목적으로 했어요? 전세권. 그때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다시 바꿔볼까요?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점적으로는 저당권 설정 등기란 주등기에 의한다. 맞네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란 요거 뭐예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느냐, 소유권 이해 권리를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때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요 세 가지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잡아야 돼. 방법과 형식 무슨 등기가 있어? 또 헷갈린다. 주등기와 부기등기. 그렇죠.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다?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라는 거.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얘기 안 되면 이제 전부 흔들리기 시작해 이제. 그러면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 그럼 주등기가 아닌 것, 부기등기. 부기등기가 아닌 것, 주등기. 요걸 딱 머릿속에 틀을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보죠. 자, 효력 동그라미 쳐놔봐요. 효력. 자, 이때 효력은 거기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봐요. 효력은. 자, 효력 동그라미 쳐놨죠. 자, 물권적 효력에 따른 분류. 자, 효력에 따른 분류라서 첫 번째 전국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전국 등기가 뭐냐? 그러면 봐봐요. 전국 등기란 물권적 효력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국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거기에다 이제 번등기라는 게 있어요. 번등기. 자, 번등기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물권적 효력을 장차에 예비하는 게 그게 바로 예비등기야. 예비등기. 자, 예비등기는 거기에다 줄을 떠하거나요. 가등기. 요 가등기가 별표 5개짜리야. 무조건 가등기는 올해 뭐에 공인중개사 우리 등기법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죠. 가등기가 안 나오면 등기법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가등기는 무조건 중요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봐봐요. 자, 전국 등기예요. 그러면 전국 등기가 아닌 것. 가등기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 문제도 틀린 사람이 있도록 하다고.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 옆에다 이렇게 이제 써요. 자, 순위 보자. 자, 그러면 처분 5라고 써요. 자, 이렇게 이제 검은 걸 딱 써놓고요. 가등기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순위 버전. 자, 그러면 약간 살을 붙여줘야 돼. 이렇게 표시해놔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자, 가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전국 등기예요? 예비 등기예요? 예비 등기. 자,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해요. 가등기는 예비 등기니까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자, 물권적 효력. 요거는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장차 발생이라고 딱 써놔요. 장차 발생. 자, 오늘부터 이제 가등기 요거 계속적으로 이제 활용법만 알면 돼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저기 아직 민법도 안 배운 사람한테 요 가등기를 가긴 시기상전대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시기부. 시기부는 뭐예요? 자, 부관이라고 아마 민법 교수님한테 배웠을 거예요. 시기부는 발생의 소멸이. 장차 발생. 그러면 시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종기부. 종기부는 뭘까요? 마칠 종자죠. 장차 소멸. 그러면 종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발생의 소멸이 발생이죠. 네가 대학에 합격하면 티코를 사지 마.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차려지 마.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자, 남편은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요? 왜 남편일까요? 나가면 남이야 남. 그래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지 조건은 그럼 결론적으로 장차 발생이죠. 그러니까 가등기 대상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장차 소멸 발생. 소멸. 그러면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래. 그럼 봐봐요. 사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러면 최근에 이제 문제가 30일에 되죠. 그럼 봐봐요. 자, 두 개를 한번 따져볼까요? 자, 사인정역. 가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인정역. 그러면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결론은 뭘 모르는 거죠? 사인정예를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저 이제 제가 써볼 테니까 사인정예가 뭔지 써볼 테니까 이제 가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요.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이제 봐봐요. 사인정예는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무슨 조건부? 정지 조건부. 그러니까 사인정예라는 것은 사망을 원인으로 정의해 주는 거거든.
사망을 정지 조건부로 정의하는 게 바로 사인정의입니다. 자, 유정은 가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유정은 유정. 그러면 원인을 따져볼까요? 첫 번째는 유정은 개념을 모르는 거고, 두 번째는 유정은 뭐예요? 바로 민법에서 특별 효력 요건인 걸 모르거든. 자, 유정은 언제 효력이 나타날까요? 죽어야 나타나거든. 그렇죠? 읽어봐요. 사망시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벌써 눈치 빠른 사람,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OX, X. 유정은 사망 전하고 사망 후를 나눠봐야 된다는 거야. 사망 전에는 가등기 할 필요가 없죠. 사망 후에는 가등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정은 생존 중에는 가등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사인정의와 유정을 모르는 거지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가끔가다 질문이 저한테 들어와요. 선생님, 저는 가등기를 몰라요. 가등기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가등기는 다 재본 거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하는 거죠? 순위 버전. 그럼 여기 요거. 그러면 순위가 소급해요? 물건적 효력이 소급해요?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건적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그러면 이제 봐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건적 효력을 장차 발생. 이게 가등기 다 배운 거야. 이걸 합쳐지면 가등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봐봐. 얼마나 우리 수강생이 머리가 좋은지 봐봐요. 야, 이중가등기 돼야 안 돼? 가능하죠. 처분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등기야? 예비 등기죠. 그러면 이중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국어 실력이 없는 거지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가등기 기한 가처분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당신은 국어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한. 그게 가지고라는 뜻이거든.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거든. 가등기를 가지고 뭐만 보전할 수 있다? 순위만 보전. 그러니까 왜 등기법이 재미야? 지금 6과목 중에서 제일 재밌는 과목이 등기법이야. 등기법이에요. 사실 공법은 뭐 외워야 되잖아. 뭘 외워야 되든가. 기본적인 틀은 외워야 되거든. 근데 등기법은 모든 법이 전제 요건에 안다는 전제 요건에 등기법이 나오기 때문에 등기법처럼 재밌는 과목이 없어요. 알면 재밌는 거고 모르면 고통이고. 그렇죠? 고통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 기한 가처분 등기 안 된다라는 거야. 기한은 가지고라는 의미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번에는 봐봐요. 이제 미쳐버리는 거야. 또 단어가 바뀌었어요. 읽어봐요. 가등기에 대한. 그렇죠?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돼. 왜? 가등기 자체니까 가등기 상이거든. 그러니까 가등기 상 가처분 등기랑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맨날 외워요. 뭐라고 외운지 아세요? 기한은 X, 대안은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이라. 오늘부터 11월달 12월달 수강생들은 거진 체력 관리만 잘하면 100% 1차 2차 동차에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국어 실력 있는지 봅시다. 자, 처분 제한에 가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답변을 못해요. 국어 실력이 없다는 게 폭로가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키워드가 어디예요? 이거잖아, 이거.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지문하고 똑같은 지문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사실 이 지문하고 똑같은 지문이거든. 가등기에 기한 가처분 안 되죠? 그러면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돼야 안 돼? 안 돼. 가등기를 가지고 단지 무슨 버전이 있다? 순위 버전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가등기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무슨 등기니까? AB 등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등기 것을 가지고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이걸 꼭 기억해달라는 거야.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파트예요. 작년에 5점이거든. 5점. 그래서 가등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치를 한번 봐봐요. 자, 가등기 그러면 예비등기. 예비등기와 종국등기가 한 세트고 뭐에 따른 분류다? 효력에 따른 분류. 그러면 이런 지문이 나온 사람 봐봐요. 자, 작년 8월 달에 뭐 학원에 모의고사야? 올해 모의고사네. 올해 8월 달에. 자, 이해가 안 돼. 다음 중 종국 등기가 아닌 것. 이걸 고르라는 게 작년 올해 8월 달 모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야. 그러면 종국 등기가 아닌 것 뭘 골라라? 예, 가등기를 골라라 이 소리잖아. 가등기는 무슨 등기다? 예비 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한 세트야. 세트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구분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 그러면 거기에다 오라고 하나 써요. 저는 그래서 자, 5번이라고 딱 써놓고 자, 객체에 따른 분류 두 가지를 더 추가하자고요. 자, 객체에 따른 분류. 자, 객체에 그러면 뭐가 있어요? 또 다 까먹었다. 아까 첫 시간에 했던 건데. 자, 토지와 건물.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 객체에 따라 분류로서. 자, 그러면 이제 객체에 따른 분류로서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꼭 따지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요 사이에다가 지목이라고 한번 써봐요. 자, 지목. 자, 다음 중 건물 등기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 10중 8구 지목이야. 지목은 건물 등기부에만 기록되거든. 그래서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 토지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인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객체에 따른 분류로서 토지와 건물 이거는 머릿속에 팍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등기는 지목이 기록되지만 건물 등기부에는 지목이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깨트려야 돼. 항상 등기가 나오면 앞에 뭘 봐봐야 돼? 토지냐 건물이냐. 자, 그러면 똑같아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단독행위. 그러면 단독행위 나오면 꼭 앞에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냐 없는 단독행위냐 이거부터 깨트려야 돼. 그러면 작년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나왔거든. 그러면 단독행위와 관련돼서 상대방 있는 없는을 꼭 한번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빠졌더라도 항상 앞에 단독행위가 나오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냐 이걸 스스로 자기해야 돼. 그러면 등기가 나오면 항상 뭐에 읽어봐요? 토지냐 건물이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 해석해 볼까요? 읽어봐요. 보전은 처음이네. 자, 소유권은 가꾸죠. 그러니까 뭐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제 제대로 읽혀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 뭐가 있어요?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냐,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냐. 이게 자유자재로 안 되니까 등기법이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토지만 생각하면 되거든. 지적이니까. 근데 등기법에 와서는 뭐예요? 자기가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따져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맨날 물어봐도 소유권 보전 등기가 몇 종류냐 그랬더니 3종류 미쳐버려요. 토지냐 건물이냐.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해제, 상대방이 있어 없어? 해제하려면 봐봐요. 여기 저기 100이라고 생각. 100 보고 해제. 그래요?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외우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한번 여쭤볼게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네. 자, 여기 한번 자 읽어봐요. 무슨 건? 해제건. 요거는 취소건. 공통점. 공통점. 공통점 그랬더니 아까 뭐 건 이러면 안 돼. 형성건이야. 형성건이란 일방적 어사표시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형성건이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항상 우리 형님들은 애울 게 두 개가 있으면 요거는 애울 필요가 없는 거야. 당연히 나온 거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거는 좀 애워줘야 돼. 왜? 빨리 올수록 문제를 많이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유언하려면 상대방이 없잖아. 그러면 읽어봐요. 유정. 그 다음에 저기 봐봐요.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재산을 출연하는 거거든. 일방적으로 출연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의 포기. 요거는 32회 때 출제될 거예요. 요거는 33회 때 작년 2.5점짜리네. 그래서 이거는 빨리 풀기 위해서 이렇게 암기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거든. 읽어봐요. 유재포. 그래서 유재포. 그러니까 그러면 읽어봐요. 유언유정.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거든. 단독행위.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외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암기도 요령이야.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면 하나만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둘 다 외우려다가 둘 다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을 자꾸 터득을 해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오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웠네요. 뭐라고? 유재포. 그래서 유재포. 그러면 읽어봐요. 유언, 유정,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요거 조심해야 돼요. 소유권의 포기 안에서. 근데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제가 전세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주인한테 가서 포기해야 되거든. 근데 포기를 공략을 한다고.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냐, 제한물권의 포기냐, 이걸 우리가 잡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찬가지. 자꾸 깨트려. 자, 그러면 저 대체에 따른 분류로서 뭐가 있다? 읽어봐요. 토지냐, 건물이냐. 꼭 확인해. 그럼 보존 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 토지냐, 건물이냐.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걸 자꾸 생각을 나눠야 돼. 그러니까 등기법 이번 달 11월 달 12월 달 타파는 뭐냐? 토지냐, 건물이냐. 자기가 자꾸 붙여보는 연습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객체에 따른 분류 두 종류 크게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부. 요걸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6번이라고 이제 써요. 6이라고 써요. 계시라고 써요. 계시. 자, 누가 계시를 해주느냐 이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당사자가 계시하면 신청. 당사자가 계시하면 신청이야. 그러면 당사자가 둘이 가면 공동 신청이야.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가 게시해주면 뭘까요? 촉탁 등기야. 알릴 초발돼 촉탁 등기가 되는 거야. 촉탁 등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등기관이 게시하면 이게 직권 등기라는 거거든.
자, 법원이 게시해주면 요거는 명령 등기가 돼요. 근데 자꾸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요 명령 등기가 되려면 주체가 법원이어야 되고 밑에다 써요. 이 신청이 붙어야 돼. 이 신청이 붙지 않으면 그때는 명령 등기가 아니야. 그러면 이 신청이 빠졌어요. 법원은 관공서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인 촉탁 등기로 빠져들이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가압류 등기. 자, 가압류는 어디로 가요? 가압류는 법원으로 가거든. 법원. 근데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 신청이 없죠. 그러면 법원은 이제 관공서야.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대표적인 촉탁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법원이라도 법원은 관공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법원이라도 명령 등기가 되려면 뭐가 붙어야 된다? 이 신청이 붙어. 제발 좀 이거 이제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요 앞에다 좀 부연 설명을 달아놔요. 자, 요 두 개를 원칙이라고 써요. 요 두 개를 예외적 측면이라고 써요. 그럼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 예에서 나와. 예에서. 그래서 요 직권 등기가 소골석이야. 나중에 직권 등기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예외적 측면으로서 요거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등기는 법률의 규정.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원칙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예외적 측면으로서 법률 규정,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명령 등기로 뭐가 붙어야 돼? 이 신청이. 그렇죠? 이 신청이. 자, 그러면 관공서 촉탁 등기 요걸 줄쳐놔요. 자, 줄쳐놓고 관공서 촉탁 등기는 요렇게 하살펴놔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이게 딱 체계가 잡혀야 돼. 자, 등기법 뭐예요? 자, 50% 다 배웠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하자고요. 신청. 이제 제 마음 알아주네요. 촉탁. 그렇죠. 촉탁 등기. 예, 촉탁 등기죠. 거꾸로 하면. 거꾸로 읽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기등탁천. 이래. 자, 우리가 봐봐요. 이게 등기 촉탁. 그래서 지적 파트는 등기 촉탁이라고 배우고요. 그러면 촉탁 등기는 등기법에서 배우는 게 되는 거야. 알릴촉, 알릴탁이 되거나. 벌써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눈치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봐요. 올해 수강생은 자 포락지. 포락지가 뭐예요? 하천 부지화된 거네. 포락지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질까요? 멸실 등기. 좋아요. 또 그는 내용에 따른 물류로 또 내용에 따른 물류고. 자, 포락지는 지적소관청이 하잖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관공서잖아.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래서 포락지, 촉탁 등기라는 거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써먹을 수 있도록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기가 이제 얼마나 이제 문제. 자, 올해는 글씨 좀 잘 써달라고 그래서 올해 피드백이 돼서 글씨 잘 쓰고 있어요. 아, 글씨를 막 이제 잘 쓰려고 힘을 줬더니 아침에 뭐예요? 아침에 나오면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눈치 빠른 사람 한번 볼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자, 명령 등기일까요? 촉탁 등기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보자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거든. 임차인이. 그렇죠, 임차인.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평면적 강연 규정이거든.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사를 가렸더니
보증금을 안 빼죠. 임차 보증금을. 이사 가면 뭐예요? 대항력이 상실이 돼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사를 함부로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급한 불은 이사는 가야 되겠고, 이사 짐을 빼면 뭐예요? 대항력이 상실되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게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뭘로 가죠? 자, 법원으로 가네요. 법원. 그러면 그러면 이 신청일까요? 신청일까요? 신청이겠죠. 벌써 눈치 빠른 사람 벌써 갔네요. 자, 신청. 명령 등기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이 신청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은 명령 등기, 척탁 등기.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명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해서 명령 등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명령 등기가 되려면 뭐가 붙어야 돼? 이 신청.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걸 우리가 잡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이 틀리니까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예요? 자주 출제되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무슨 등기? 척탁 등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는다. 임촉이라고 읽는다. 임촉. 이렇게 해서 자꾸 틀리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여기는 뭐가 보여요? 이의가 보이네. 이의가 무슨 신청? 이의 신청이네. 그러면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무슨 등기? 명령 등기가 되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둘 거는 요 옆에다 하나 더 써요. 요 직권 등기에다. 뜻이 들어가면 자, 99.8%는 뭐예요? 직권 등기야. 뜻이 들어가면. 근데 그러면 하스는 100%면 100%지 왜 또 99.8%예요? 그래서 0.2%두 개만 숙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안 외웠다고 그러지 말고 다 외웠어. 자, 대직권 뜻의 등기. 요 뜻이 있죠. 그러면 여쭤볼게. 무슨 등기일까요? 직권 등기가 되는 거야. 직권. 그러니까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야. 그러면 뜻이 들어가서 이제 두 개를 공략한다고. 그러면 요 옆에다 두 개를 우리가 미리 잡아 놓자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그렇게 시험에 단골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직권이 아니에요. 요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계약상 공용부분. 자, 계약상 공용부분이 뭘까요? 노인정과 관리사무실이거든. 그러면 계약상 공용부분은 네 건에 그 있어 없어? 없어. 계약은 누가 정할까요? 동주민이 정하죠. 그러면 동주민이 계약으로 정해놨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혼자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계약상 공용부분은 써요. 그는 단독 신청이야. 자, 그러면 요거는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요거는 이의가 포인트야. 이의는 아까 무슨 등기라고 그랬죠? 명령 등기.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뺀 나머지는 다 직권 등기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직권 등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뜻이 들어가면 99.8%는 뭐다? 직권이다.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계약상 공용분의 뜻의 등기.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러면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무슨 등기? 명령 등기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뺀 나머지는 뜻이 들어가면 통상 직권 등기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하고 가야 돼. 이제 밥상 차려놨어요 다. 자, 읽어봐요. 계시. 이제 계시를 빼고 읽어봐요. 신청, 척탁, 직권, 명령.
요거는 원칙이고 요거는 뭐다? 예외.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등기 분류와 관련돼서 등기에 따른 분류. 그러면 요게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뭐 외우지를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복습하는 셈 치고 이제 다시 머릿속에 잡아보자. 자, 첫 번째 봐봐요. 자, 오늘 외워야 이제 집에 갑니다. 요거만 외우면 자, 딴 방법이 없어요. 밤에. 자, 기능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각골구의 등기를 권리의 등기.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이제 기입 등기. 자, 새롭다.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것. 자, 변경 등기. 자, 일부 후발적. 경장 등기 일부 원시적. 자, 말소 등기.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부적법. 말소 회복 등기.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멸실 등기. 사실적 측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야 돼. 봐봐요. 구단 9일은 9. 자, 99 81. 자, 상구가 제일 많이 틀리더라고요. 상구 이제 구구단도 다 까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기입 등기, 세세 기입 등기. 일후 그러면 변경. 일원 그러면 경전 등기. 말소 전부 불일치. 그렇게 구구단 외우듯이 나와야 돼요.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멸실 등기. 사실적 측면 전부 멸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집에 있다. 전부 불탔다. 멸실 등기. 일부가 불타면 변경 등기. 그렇죠. 이렇게 탁탁탁탁 나와줘야 돼요. 자,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뭐가 있죠? 주등기, 그 다음에 부기등기가 있죠. 주등기하고 부기등기는 한 세트거든. 그러면 원칙 A죠. 자, 부기등기는 그러면 정된 등기. 그러면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같은 말이야. 자,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뭐가 있죠? 전국등기. 전국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번등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비등기. 예비등기는 대표적인 가등기. 요 가등기는 나중에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불러준다. 자, 가등기는 무슨 형식에 따라서? 번등기. 번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번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가등기는 바로 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번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주등기 부기등기. 자,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는 뭐가 있죠? 토지, 건물. 이걸 머릿속에 딱 잡아놔야 돼요. 자, 당사자, 신청, 관공서, 척탁, 등기관, 직권, 법원, 명령. 명령 등기는 뭘로 잘라야 돼요? 이의신청으로. 그래서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의신청. 이게 머릿속에 딱 잡아야 돼.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예요? 여기 봐봐요. 요 등기부하고 등기 종류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해준다. 봐봐요.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스톱 해봐요. 그래요, 스톱 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열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뭐가 필요해요? 윤활유가 필요하죠. 그 윤활유가 뭐냐? 바로 이거야. 이거 봐요. 민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민법. 그래서 민법 파트 중에서 대표적인 무슨 법? 물감법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뭐 우리 시험 봐볼까요? 요거라도 다음 주에 우리 공법 교수님처럼. 자, 그러면 저는 자율에 맡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빨리 등기법을 빨리 잡고 싶다 그러면
등기법 책 보지 말고 집에 가서 물권법, 민법을 우리가 잡고요. 선생님 저는 그러면 자 1차는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2차 그러면 집에 가서 요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하고 요 등기의 종류 이걸 머릿속에 완전히 잡아줘야 돼. 탁 하면 탁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기입하면 새롭다 내용에 따른 분류. 그럼 아까 그래서 보전 설정 이전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아까 보전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거든.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관계를 창설 새롭다 이게 딱딱 머릿속에 기본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다시 이제 뭐랄까 그러면 요거 각각을 뭐라고 그래요? 또 까먹었다. 등기 기록. 요걸 합치니까 뭐야? 등기부. 요거는 전산 등기부로 바이러스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등기부 부본 자료, 즉 보조 기억 장치. 요거는 이제 표제부 갖고 여기에 대한 증명서 갖고 등기필 정보야.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렇게 해서 탁탁탁탁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숙제예요. 저도 쪽지 시험 한번 볼까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오시고 그래 이건 본인들이 알아서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일부터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진대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하여튼 오늘 즐거운 토요일 뭐 와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